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대경이날입니다. 자, 오늘 또 두서없고 스포 있는 영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온 영화는 마블 페이지 4의 영화 이터널스입니다. 보기 전에 우리는 이 영화에서 일단 기대하는 바가, 첫 번째는 우리 마블리 아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마블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스 MCU가 MCU를 찍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죠. 일단은 안젤리나 졸리 유명하고, 그리고 일단 감독이 또 노매드랜드라고 하는 상을 받은 영화의 이제 감독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셀레스티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관이 점차 확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는 먼저 시사회 평이나 로튼토마토 지수가 나왔는데 60점 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토르2보다 재미가 없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러 갔습니다. 시간은 2시간 반,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고,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터널스의 주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태초의 지구에 태초의 우주에 셀레스티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이 존재들이 맨 처음에 인간도 만들고 이런 신적인 존재들인데, 얘네들이 데비안츠라는 거를 만들었고, 근데 데비안츠라는 이 괴물들이 너무 세지고 너무 막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터널스라는 이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내서 이제 데비안츠들을 물리쳐라 라고 해서 이제 이터널스들이 지구에 생기게 되고 그들이 겪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스포 없는 앞부분 예고편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고, 이제 스포 있는 내용까지 넘어가자면은 결국에는 히어로물이라기보다는 히어로를 내세운 가족 영화랄까요? 가족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리고 여러 인종과 여러 다양성, PC주의를 바탕으로 정말 그러니까 감독의 색깔이 정말 많이 들어간 MCU 영화예요. 그래서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냐면은, 기존 MCU랑은 색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정말 액션물을 생각을 하고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안에 여러가지 논란들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은 히로시마 원폭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 중에서 기술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터널스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울어요 하면서 인간들이 죽어버렸어 이런 건데, 이게 히로시마 원폭의 미화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약간 미화라기보단 어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인류사의 이런 여러가지 아픔을 동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슈에 관한 인터넷에서 봤던 원폭 미화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동성애 관련,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같은 캐릭터네. 기술을 담당하는 캐릭터는 게이예요. 게이 캐릭터고 키스씬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보는 입장에선 그랬어요. 일반 남녀 캐릭터가 나와서 키스하고, 오히려 지금 수위가 굉장히 간당간당했거든요. 꽤 마블에서 나오는 스킨십의 수위에서는 좀 생각보다 수위가 높은 장면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건 괜찮고 이건 싫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딱히 모르겠어요.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이 이터널스라는 이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 어린아이, 백인, 인도, 아시안, 여자, 심지어 여기 이렇게 막 빨리 달리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는 심지어 청각장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수화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걸 아우르는, 모든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아우르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불호에 대한, 이제 이어서 쭉 불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불호였다는 건 아니고 다큐멘터리 같았다, 너무 전개가 느리다, 지루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기존의 MCU 영화를 생각을 하고 이게 막 빵빵빵빵 터지고, 그리고 영화가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루한 부분이 없을 수 없다? 그래, 지루하게 느낄 만한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액션이 너무 적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액션이 뻔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그냥 날아다니고 레이저빔 쏘는 캐릭터, 무기 쓰는 캐릭터, 힘 캐릭터, 그리고 롱맨, 빨리 달리는 캐릭터, 그리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캐릭터, 그리고 물질을 변환시키는 능력의 캐릭터, 그리고 심리 조작을 하는 캐릭터가 대충 요렇게가 있는데 이전 영화, 다른 영화들에서도 봐왔던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 액션씬에 참신함은 없었습니다. 참신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특히 그 메인 데비안트들이랑 막 싸웠던 장면들이 아마존 이런 숲에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영화가 톤이 좀 톤다운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었어요. 막 예전엔 좀 더 원색에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전반적으로 톤이 좀 잿빛은 아니고 좀 톤이 낮아요. 그래서 색감이나 이런 게 약간 뿌여달까, 좀 거무튀튀하달까, 그래서 안 보여요. 좀 막 싸우는데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약간 베놈만큼 좀 가시성이 조금 안 좋지 않았나, 좀 더 쨍했으면, 좀 더 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쪽은 일단 우리 마블리 일단은 우리 마동석 배우 돈리, 외국 이름이 돈리 맞나? 마동석, 뭐 어찌됐건 우리나라 이름으로 합시다. 마동석 씨가 나옵니다. 길가메시 역으로 나오고 안젤리나 졸리가 맡았던 아테네, R을 빼서 테네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역할로 나와서 극중에서 굉장히 센 캐릭터로 나오고, 그래서 액션씬, 그리고 분량, 캐릭터성 다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거 보러 간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개그씬도 톡톡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동석의 이미지를 할리우드가 그대로 가져가서 잘 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몇 편 다른 영화에도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두고요. 이제 이 영화의 세계관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 태초의 이터널스가 이제 이름들이 다 이카리스, 테네, 길가메시, 뭐 스프라이트,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신화에서 따온 캐릭터들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네 같은 경우에 아테네, 전쟁의 여신애가 직관적으로 막 무기를 쓰고 이렇게 전투를 보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카리스라고 이제 나오지만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막 태양에 뭐 이렇게 그런 신화들의 존재가 되어가는 거고, 실제로 엔딩은 그렇게 태양으로 날아가서 사망을 하죠. 그리고 태초의 왕 길가메시, 영웅왕 페이트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건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풀어낸다는 세계관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이 정말 커져서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영화가 굉장히 길었지만 뭐 괜찮았습니다. 듄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같이 보러 간 친구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그게 뭔데 씹더가 물음표 3만 개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영화로서 봐도 완성도가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액션도 풍부했고,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안 뻔해서 저는 좋았어요. 막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려나 저렇게 되려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쿠키 영상, 그래, 쿠키 영상은 두 개가 나오고요. 첫 번째 쿠키 같은 경우에는 배우 때문에 다들 우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 옆에 이렇게 있었던 다른 관람객 분들도 배우를 보고 우와 하면서 진짜 나오네?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아니라 배우 때문에 다 우와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타노스의 동생인 에로스 슈퍼노바였나? 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쿠키는 이제 요 영화에서 남자친구 역으로 나왔던 캐릭터의 떡밥이 나옵니다. 이제 블랙나이트라고 하는 분, 약간 버서커 캐릭터, 이제 그 검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될지, 그 떡밥은 앞으로 이제 다른 영화들을 봐보면 나오겠죠. 아마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모비우스 얘기도 있고,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블레이드, 엑스맨 등등등 이제 마블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버무려서, 또 셀레스티얼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판타스틱 4를 다시 제대로 내서 그 닥터 둠을 좀 잘 좀 활용을 하면 또 괜찮은 이야기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평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5점 만점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관 가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저는 그 중간중간에 DC 개그들 그 킨고의 그 집사를 보면서 뭐 배트맨의 뭐 알프레드 같은 건가? 라든지 뭐 저 아저씨 저기 그 봤어요, 그 막 슈퍼맨처럼 막 눈에서 뭐 레이저빔 나오고 망토 입고, 그러니까 난 망토 따윈 입지 않아, 뭐 이런 개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인 스토리, 액션씬 영화관에서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11월에 볼 영화는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듀는 봤고, 이제 이터널스를 봤고, 이제 다음 달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나오죠. 12월에 개봉인 걸로 아는데, 그 전에 또 볼만한 영화가 있으면 또 보고 와서 리뷰 남겨보도록 할게요. 혼자 주절주절 두서 없고 스포 있는 영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이 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감상평들이 있으셨다면은 밑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 영화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이 났던 건데, 여러 영화를 섞은 느낌이 나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좀 생각이 났고, 왓치맨도 좀 떠올랐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잘 섞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점은 3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래 두서가 없는 리뷰입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생각들 밑에다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두섭고 스포 있는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